안녕하세요. 기티타로 기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운명이 나에게 타로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고, 이 흐름 자체는 이 리딩을 보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내에 있을 사건, 그것과 맞닿아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담아가 주시길 바라면서 좋은 내용들 쏙쏙 담아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잠시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셨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3번, 1번, 2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1번 분은 제 카드를 딱 뒤지면서 생각나는 속담이 딱 있었던 것 같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실제로 카드 조합이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장면 속에 있어서는 페이지 펜타클 카드로 시작하고 있네요. 지금 무엇인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시작의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조만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아마 1번 분이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티끌을 모으는 것 같은, 내가 이걸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고 원하는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해나가죠 라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태산 같은 결과를 실제로 선물해 줄 거야 라고 전달하고 있네요. 두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로 따라 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산 같은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중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소설을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좀 여기고 계신다면 지금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 이틀 빡세게 노력한다고 해서 적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1화를 적고 2화를 적고 그걸 또 수정하고, 이러한 어떤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들이 아마 1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작품을 완성하지? 라는 감정, 그리고 그걸 완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그 티끌을 모아가는 것 자체를 약간 좀 질려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만으로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카드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의 속뜻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자체 확실히 지금 1번 분이 뭔가 마음을 먹은 것, 하고 있는 것, 혹은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그 요소 자체는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걸 1번 분은 본인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관찰자의 카드랍니다. 여우가요, 지금 이 아래 앉아가지고 멀리 달을 보고 있는데 내 꿈이 저기 있는데 아직 나에게는 멀리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닿기 위해서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 카드가 법관의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단순히 법적인 이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정함,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썼을 때 그때 나의 행운이 분명하게 상응돼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1번 카드를 뽑으셨다면 그거 꼭 시작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가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엄청나게 열심히 해달라고 카드가 사실 부탁하고 있진 않거든요. 앞에서 시종 카드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1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적은 수준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는 어떤 하루의 루틴, 일과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쌓아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소설이라면 내가 그 A4용지 한 장분만큼 하루에 하나씩 써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책 한 권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걱정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을 따라가지고 내가 그 정도 진짜 하루에 A4용지 한 장만 썼더라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장면 자체, 운 자체가 지금 1번 분에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뭔가 1번 분이 빨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싶다, 빨리 이걸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요소가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일 자체는 아마 1번 분도 아실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 조급하게 가지 말자. 대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가볍게 쌓아갈 수 있는 하루의 분량을 한번 정해보시길 바라고요. 그걸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그야말로 그 티끌이 모여가지고 태산이 될 거라는 거 이런 장면 잡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내가 이 메시지를 왜 지금 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카드 모두 다 킹의 카드가 떴거든요. 앞에서는 황제 카드였죠. 이게 생각보다 1번 분이 예상하는 결과치를 뛰어넘어가지고 나에게 성공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드의 킹 카드로 시작하고 있어요. 명예가 높아진다, 진급한다, 내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런 장면인데 거기서도 정점의 카드이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수준으로 좋아지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실제로 실현되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글을 쓴다면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름난 작가, 그 분야는 그 작가지 라고 하는 게 1번 분이 되실 것 같고 진짜 어떤 회사에 내가 지금 막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꾸준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평균적으로 가기 힘든 곳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첫 번째 카드에선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카드에서는 그게 나에게 불안감이라든지 어려움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충만함과 자기 만족을 크게 받게 해준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1번 분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티끌을 모았을 때 태산을 100%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지금 카드는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1번 분한테 있어서는 너무 먼 일이라서 지금은 아직 티끌을 모으는 중이라서 와닿지 않아가지고 어쩌면은 중도 포기할까봐 혹은 어쩌면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봐 지금 카드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정도면 진짜 못 먹어도 고거든요. 어느 정도 좋다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가장 좋다. 특히 사회적인, 세속적인,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인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1등 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이런 장면의 카드들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대단히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번 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둔자 카드 옆으로 3번 컵의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1번 분은 이렇게 잘 되셨을 때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뤄놓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물질적인 세속적인 요소라든지 자기만족,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이게 그냥 내 친구들과 내 주변 동료들과 비등비등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모든 요소를 손에 쥐고 나면 어떻게 1번 분이 바뀌게 되는지를 카드는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같네요. 첫 번째 카드는 은둔자 카드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1번 분은 더 본질로 파고들 것 같아요. 내가 그 티끌을 모았던 과정, 그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든지 탐구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내가 본질적으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굉장히 깊이 있게 전문가가 되어가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이런 장면이 읽혀지는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더 끌게 된다라는 장면이라서 뭔가 1번 분 고유의 스타일을 분명하게 찾게 되는 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컵의 카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번 분만의 고유의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어쩌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약간 욕심낼 수도 없을 정도의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성공을 1번 분이 이뤄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질투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축하하고 있는 이런 장면, 내 주변 관계성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분이 이 자체, 이 결과 자체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사명까지 찾아가는, 한마디로 1번 분한테 지금 티끌을 모으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나의 사명, 내가 원래 살아가야 되는 길과 맞닿아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걸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다. 내 인생에 아마 여한이 없다. 이런 감정까지 1번 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컵의 카드. 그러고 있는 1번 분을 주변에서 다들 축하하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시기 질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장면인데,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 무엇인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적당히 괜찮은 거, 적당히 좋은 거, 나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걸로 누군가가 잘 된다면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도전해 볼 수도 없는 엄두가 안 나는 거? 거기에 있어서 누군가가 성공을 한다면 그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딱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나랑 성적이 비슷하던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간다면 질투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과연 질투 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감정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1번 분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나의 성공은 물론이고 내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까지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마녀의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를 보시면은 마녀의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법 같은 일들을 실제로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대단한 능력자의 카드인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어린 아이, 이 마녀 자체가 어린 소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게 1번 분한테 있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황제 같은 성공,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내 이름을 알게 되는 거, 그 속에 있어서 나는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장면으로 가는 과정이 가진 고생과 고난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내가 혼자 이고지지 못할 정도의 프로젝트를 성취해 나아가야만 이뤄질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조언 카드가 그게 아마 1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꾸준히만 해달라고, 그리고 꾸준히 해 나갔을 때 실제로 마법 같은 결과가 드러날 테니까, 지금 행운 카드로 오히려 보호의 카드가 떠 있네요. 그렇게 잘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한번 뻗쳐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1번 분의 편이 돼주기 때문에 그게 또 나의 귀인, 인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1번 분은 대단한 자기만족을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또 다른 행복감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리더격의 카드가 떴었고, 지금 은둔자 카드는 선구자의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결과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뜻을, 삶의 의미를 탐구해 나가다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1번 분은 그런 성향 자체가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은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내가 사람들을
나를 이끌어서 내가 모든 걸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하게 내가 이 내 주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마 이번 분한테는 굉장한 자기 만족을 준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과정 즐겁게 꾸준히 차근차근 만들어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재미있는 장면이 좀 보이는 거 같네요. 어떤 메시지가 좀 잡히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번 분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어서 좀 신기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일지 조금 더 카드를 뽑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번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호 교류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거든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주기도 하는 이런 장면을 카드는 읽어주고 있으면서 근데 보통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장면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어서 뜨고 있는 8번 펜타클 카드에서는 내가 나의 재능을 올리고 있고 내가 혼자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번 분이 직장인 분이셔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올리고 내 일만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우리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모두가 좋은 그래서 아마 이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나는 내가 원해서 나한테만 집중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 귀에 들리는 메시지는 이번 분이 내가 나를 개발시키고 내가 나한테 집중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변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테니까 주변을 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카드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카드에서는 절벽 끝에서 춤을 추고 있는 카드가 떴는데 두 번째 카드에서는 알 위에 앉아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여기서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내 인생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전함 속에 내가 놓여져 있고 그저 즐겨라 행복해라 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내가 혼자서 내가 열심히 나의 인생에만 집중을 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섞여져서 일어날 테니까 그걸 알아달라고 지금 카드는 부탁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지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사람들과 상호 교류를 하는 게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줬을 때 그걸 상대방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진짜 남들한테 좋은 일만 하면서 기빨린 진짜 등에 칼 맞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지라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남들을 도우려고 여기서는 굳이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 분이 편하게 느껴지는 듯이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거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이야기 드렸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과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주고받게 만들 텐데 그때 나에게 들어오는 관계성과 도움에 있어서는 절대 철벽치지만 말아달라고 그저 받으면서 행복해달라고 이렇게 카드가 부탁하고 있는지라 어떤 소리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번 분은 남들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이 전까지는 진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인식하고 손을 뻗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 현타를 느끼신다든지 좀 이런 감정까지도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나한테 집중해보라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내 인생에 들어오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관계성이 내 인생에 정말 장밋빛 미래를 열어줄 테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번 분에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행복하고 감사하게 이 과정 자체를 들어왔을 때는 철벽치지만 말아달라라고 전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왜 지금 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에게 왜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4번 완시 카드 옆으로 죽음의 카드가 이어져서 따라 뜨고 있네요. 이 죽음 카드의 의미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있기는 한데 확실히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인간관계 물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죽음 카드 뽑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관계성이 물갈이가 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세부 카드를 좀 뽑아봤거든요. 이런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은요, 내가 도움을 이제까지는 주기만 했던 관계가 내 주변에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의 관계성, 나의 주변 운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관계성 속에 있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든지 받아만 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좀 끝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카드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떠있냐면 10번 컵의 카드, 진짜 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기 자체가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우선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분은 이전까지도 나에게 말은 잘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한다든지 너밖에 없다고 한다든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말로만 나한테 부탁을 하고 말로만 나한테 좋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펜타클의 에이스 카드가 같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귀인들은 이번 분에게 확실히 정말 좋은 행운적인 그런 선물을 들고 온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그 남녀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가면은 지갑이 열린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좀 끊어내야 될 타이밍, 그리고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열릴 것 같거든요. 그 시기가 왔을 때 내가 보내줘야 되는 사람, 이제는 내 인생에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절대 아쉬움을 갖지 마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새롭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과 제안과 행운, 그걸 받으면서 그저 즐겨달라고 카드가 부탁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간관계 물갈이가 제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 같냐면, 이번 분이 뭔가를 바꾼다라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기존의 관계성이 좀 밀려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관계성은 새로운 사람들이 해주는 것만큼 이번 분에게 이로운 것,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아는 거죠. 아, 진짜 이번 분한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게 상대방들한테는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번 분에게 훨씬 더 잘 해주다 보니까, 가까이 오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나고야만은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어떤 소리인지 알겠죠? 어쩌면은 그렇게 이번 분 주변에 좀 별로인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거, 내 인생에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이번 분한테는 지금 아쉽고 그러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랬을 때 내 인생의 황금빛이 열린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 메시지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번 분은 경험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매달린 사람 카드 옆으로 9번 펜타클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요, 어떤 상황에 매여져 있는, 그리고 그 매여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여기에 매달릴 때 재밌을 거다, 편안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이번 분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매여 있게 되는데, 처음 매일 때 나의 감정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편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내 인생에 과연 좋은 사람들일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깨닫게 된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죽어 있지 않아요. 잎이 푸릇푸릇 나 있죠. 내 인생에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음. 아,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했었구나. 라는 나와 맞는 궁합이 잘 통하는 그런 관계성이 어떤 종류인지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제 눈에 보이는 좀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아, 내가 이 전까지 사람들에게 약간 빨대에 꽂힌다라고 하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나한테 부정적인 건 아니었구나. 내가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변 관계성에 대해 가지고 더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바뀌었고,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제 눈엔 걱정되는 게 없거든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은 9번 펜타클 카드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은 선물과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풍요로움, 즐거움을 획득하신, 성공하신 그런 분들도 읽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독립 여성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존감 높게 자신의 삶을 즐기시는 또 이번 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은 내 친구가 있죠?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있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뤄낸 어떤 그 요소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은 더 이상은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 나감을 통해 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선물 받게 되고, 오히려 나는 내 인생에 집중했을 뿐인데 내가 나한테 오로지 좀 집중하는 거,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삶을 노력해가는 거, 그게 나의 귀인을 계속해서 끌어다 주는 흐름을 열어줄 것 같아서 내가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좀 오지 않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쩌면 이번 분한테 있어가지고 내 인복이 약간 그런 식으로 열리지 않나 라고도 잡히고 있는지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싫어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는 두시되 대신 내가 사람한테 굳이 목맬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이거 알아주실 수 있다면 알아서 사람이 쏟아지게 들어오는 시기 자체가 열릴 것이다. 그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해운 지원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 카드와 주원 카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운 카드를 보시면은 내 목소리 들리니? 라는 카드를 뽑아주셨답니다. 이 카드에서는 서로 소통하라, 대화하라 라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누군가가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이야기 드렸죠? 철벽을 치진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대답만 해준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귀인이 들어올 테니까 대답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예 그냥 진짜 잠수 타버리는 거, 그것만 말아주신다면 내 인생에 인복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의 행운이다.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조언 카드에서 순수함의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이번 분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존재다라고 읽어주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궁합이 진짜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나를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은 나를 그렇게 예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존재로 타고났지만 이 전까지 나의 인복 자체가 좀 그렇게까지 좋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노력해야 한 번 대답을 들어본다든지 한 번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만으로 나를 좋아해 주다 보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카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절대 막지 마시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이번 분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카드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조언 중요하게 챙겨가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두 번째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은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있는 것 같네요. 6번 소드 카드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뭔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나랑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거나 그런 요소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동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 만족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미래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 사모분이 절이 싫어가지고 떠나가게 된다면 내가 다른 절에서 주지 스님이 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지 스님이 됐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신도들, 이런 제자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장면까지 지금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지라 뭔가 3번분 거기 말고 딴 데서 3번분의 능력을 펼친다면 더 멋진 인정과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카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약간 내가 노는 물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런 소린 것 같아가지고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와 꿀의 카드 옆으로 평화의 카드가 떠있네요. 왜 사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곳이 있는데 왜 거기 안 가고 있어요? 라고 들린다라고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거든요. 이 두 카드는요. 말해 뭐 할까요? 너무 좋은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 지금 우유와 꿀의 카드라서 내 인생의 풍요와 행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뒤로는 파란 하늘과 무지개가 화창하게 떠 있답니다. 앞으로는 비 오는 날 없을 거야. 그리고 기적 같은 그 미래가 펼쳐질 거야 라고 읽어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 바꾸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방향 자체는 더 위험하고 어렵고 이런 쪽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6번 소드카드에서도 더 안정적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로운 선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고수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쉽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딱 봤을 때도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쪽이라든지 그렇게 가셨을 때 평화의 카드 3번은 제 눈에 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문제없이 그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잘됨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3번은 내 주변까지도 잘 되게끔 문제없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다라고 읽히는 것 같아서 묘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면 이직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직을 찾아보면서 정말 연봉도 좋고 그리고 일도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그런 회사를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무리도 없을 거고 심지어 거기 가게 됐을 때 사장님이 3번 분을 보고 와, 이런 귀인이 우리 회사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준과 동시에 내 능력이 귀하게 쓰이다 보니까 그 다른 동료들까지도 3번 분이 와가지고 우리까지 편해졌어. 이렇게 느낀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와 궁합이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이 인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소리 종종 드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속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 분야가 본인과 안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가게를 할 때는 엄청 안 되다가 내가 진짜 식당은 별로 하기 싫은데 나는 냄새 나는 그 고기 냄새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라고 했는데 고깃집 여셔가지고 대박 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사모분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거 부여잡고 있지 마시고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왜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모분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펜타클 카드 옆으로 6번 완즈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제 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동해 가야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바뀜을 통해 가지고 3번 분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소리가 딱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이 카드는요, 3명의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단체를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각각의 능력을 특출나게 또 갖고 있어서 서당캐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을 또 다른 방향으로도 성취시켜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셨을 때 성공한다. 이거 무조건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조금 힌트를 뽑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3번 분이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힌트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요. 특출나게 잘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두 카드 모두 다 메이저 카드로 지금 떠 있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 이거는 사실 노력한다고 잘 되지만은 않는 쪽이에요. 우리가 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어떤 그 끼를 타고 태어난 친구가 노력해버리면은 저 친구 못 따라가겠다. 약간 이런 감정 들 때가 있죠. 그 모차르트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 속에 있어가지고 살리는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약간 그 실력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약간 박탈감이죠. 그런 감정을 실제로 느끼기도 한답니다. 근데 3번분은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그러하게 느끼는 뭔가가 있으신데 문제는 내가 너무 잘하게 타고 태어난 무엇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3번분은 생각보다 쉽게 잘하고 있어서 내가 이걸 대단한 능력으로 보고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재능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들어봤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와,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너 거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와, 너 진짜 이거 뭔가 특별한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3번분은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감정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 카드가 이렇게 뜬 것 같아요. 내가 타고 태어난 재능이 마법사 카드, 정말 뛰어나고 황제 카드, 손꼽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잡히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말을 잘 이렇게 막 원활하게 잘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로점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막 하면은 나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는 그렇게 뭐 와닿는 칭찬처럼 느껴지진 않겠죠. 저한테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3번 분도 그러한 게 있대요. 누군가는 타로점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체감되겠지만 3번분은 나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데 라고 체감되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너무 쉽고 편안하게 성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지라 과연 이 메시지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3번분은 경험하게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가시길 바랄게요. 이 두 카드는요. 사회적인 세속적인 성공 중에 있어서는 정말 1등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도 황제 카드랑 같이 이 킹 카드들이 막 줄줄이 떴던 어떤 리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드가 굉장히 멋지게 뜨는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물줄엔의 정점 카드네요. 금전적인 부분 내가 벌어들이는 것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위에서도 뜨고 있었는데 이 카드 자체가 풍요의 카드거든요. 내 인생의 풍요가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집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타는 차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버는 그 월급이라고 한다면 그 한 달에 받는 월급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장면이 지금 카드에선 드러나지고 있어서 금전적인 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드의 킹 카드랍니다. 나의 발언권이 세질 것이고 나의 능력치가 올라갈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인정하게 된다. 내 이름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확실히 3번분은 대단히 잘할 수 있는, 대단히 잘 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카드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킹 카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황제 카드도 그렇고 그리고 교황 카드랑 이어지는 이 어머니 카드도 굉장한 인정을 살 수 있는 남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끌 수도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장면을 지금 카드는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사모분한테는 너무 타고난 재능이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좀 이제까지 등한시했던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실 것 같은데 내가 확신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가 싶지만 내가 느끼기엔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 능력? 근데 그거 정말 대단한 거 맞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유혹의 기술 카드인데 사모펀이 이게 뭘까요? 대단히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모을 수 있고 약간 똑같은 거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탄이 나오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써봐라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내가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대단히 노력한 건 아닌데 약간 우아 소리를 낼 수 있는 쪽 그걸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분명 사모분한테는 걸리는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걸 꼭 써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걸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하신다면 뭐 직장 생활 속에 있어서라든지 사업하시면서 쓰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쓰면은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마법사 카드도 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 카드도 남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존재죠. 정말 어떤 분야 속에 있어서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든지 에센스 채널을 키운다든지 이 자체적인 활동이 또 사모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열어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알아가 주시길 바라면서 근데 행운 카드를 보시면 장미가 든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나아갔을 때 사모분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좋은 이런 이미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답니다. 특출나게 되면요. 그걸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송충이 친구도 있고 나비 친구도 있거든요. 나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테니까 약간 이렇게 담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니아틱한 재능이 있는 연예인이 된다라는 감정으로 담아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환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러 가는 길을 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3번 분의 타고 태어난 재능과 성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모분 같은 경우는 혹시 앞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카드랑 같이 뽑으신 분들은 좀 중요하게 담아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펜타클의 기사 카드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모분은 지속해온 뭔가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뚜렷한 결과라든지 성취를 아직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좀 내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꾸준하게 해달라고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흑기사 카드는 대표적으로 정말 인내심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카드에서는 말이 까맣게 그려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뙤양볕에 서 있다 보니까 다 타버렸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뭔가를 지속해 가야 한다라고 카드가 부탁하고 있으면서 그랬을 때 6번 완스 카드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대단한 성취 그걸 결국에는 손에 쥘 수 있을 테니까 거의 다 왔어. 근데 아직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지 마. 이렇게 카드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메 카드 옆으로 변화의 카드가 떠있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수메 카드도 천천히 숨 쉬면서 그렇게 가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꾸준히 가다 보면은 딱 어느 기점에 왔을 때 이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정말 놀랄 법한 성공과 성취가 갑자기 막 일어난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왔어.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는 4번 분이 생각하고 예상한 그 이상의 그 외의 것들까지도 내 인생에 펼쳐질 예정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내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시험에서 100점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10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70점, 80점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조금만 더 해봐. 괜찮아. 조만간 100점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거야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그 100점이 나오는 타이밍이 내가 정확하게 예상이 되진 않겠지만 그게 나왔을 때는 단순히 100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4번 분한테 뭐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들어오는 이렇게 뜻밖의 성공적인 뜻밖의 좋은 것까지도 그 때가 되면 나에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하려고도 마시고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꾸준하게만 지금처럼 해 나가준다면 그게 일어날 거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메시지를 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번 분에게 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옆으로 5번 완지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걸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굉장히 좀 크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카드의 메시지가 좀 비슷한데 작은 수준으로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하게 해봐 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거든요. 5번 완지 카드 치인다 힘든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해나가자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분야가 맞다.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한 성공까지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만나기 위해서 카드가 계속해서 인내해줘 라고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힘든 일을 하루만 하는 거랑 그리고 아주 힘들진 않은데 그걸 매일 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4번 분은 이미 뭔가 그런 걸 손에 쥐고 계시고 기사 카드가 먼저 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지속해 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보라는 거. 그렇다면 이 메시지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갔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카드가 뜬 것 같습니다. 5번 카드인데 지금 똑같은 카드가 떴고 앞에서는 지금 5번 소드 카드로 지금 떠 있어가지고 어떤 이 분야 자체에 있어가지고 반환점을 넘어가게 되면서 상황 자체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딱 맞으실 것 같거든요. 전 이 두 카드를 뽑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보였냐면 이걸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4번 분한테는 꾸준하게 경쟁을 해나가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쟁이 5번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정말 피 튀길 정도로 좀 경쟁이 심한 이런 장면도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미지근하게 경쟁해 나가고 있는 분야 이게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지속하다 보니까 좀 남들이 알아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장면으로 보시면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시면은 남들이 가다 보니까 이 4번 분이 지금 이 칼 남들이 버리고 간 칼을 죽고 있죠? 이득이다 이러면서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소리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 4번 분한테 살아남으면 버티면은 네가 이길 테니까 버텨. 남들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려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거든. 이렇게 카드가 전달하는 것 같아서 이 장면 속에 있어서 카드 조금만 더 뽑아보도록 할까요? 5번 소드 카드와 5번 완즈 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4번 분 버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읽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5번 소드 카드에서는 연인 카드와 함께 7번 소드 카드가 떴어요. 내가 정말 좋은 대접, 기회, 결과를 손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연인 카드에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편해로운 관계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4번 분이 이제까지 버텨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정, 성과, 기회를 받게 되실 거라는 거. 근데 같이 뜬 카드가 도둑놈의 카드가 떴답니다. 이 5번 소드 카드랑 좀 이어지는 것 같죠? 이 남들한테 내가 이긴 건 사실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이라면 내가 동료랑 피 튀기게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
자체가 어느 정도 경쟁심이 좀 있는 그런 일이고, 근데 서로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서로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다면 조금 더 갔을 때 그 친구가 퇴사해버리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 이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게 그 친구가 없다 보니까 사본분이 그냥 당연히 받게 되는, 이렇게 지금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버티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5번 완스 카드, 다시 한 번 더 카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절제 카드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이 카드는 중용의 카드거든요. 그림을 보시더라도 컵에서 컵으로 물을 잇고 있고 발도 지금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놓고 있어요. 중심을 지키고 적절한, 그리고 칵테일을 만드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카드의 약간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중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한마디로 이 경쟁 자체가 4번분이 완전하게 지는 일도 아니고 완전하게 이기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읽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능력자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 속에 있어서 지금 당장 분명한 결과를 내지 않더라도 그걸 계속해 나간다면 에이스 오브 컵의 카드, 나에게 기회가 온다, 나에게 선물이 찾아온다, 그리고 가장 큰 컵이 지금 하늘에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성취, 트로피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여기서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카드가 부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계속 일을 하는 거, 계속 대화하는 거,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다 갔을 때, 이어갔을 때 그때 들어오는 천운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4번분은 제가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버티면 된다는 거, 꾸준하게만 하면 된다는 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지원 좀 보면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세 카드인데 이상한데 생뚱맞은데 다시 걸리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지금 앞에서 변화의 카드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국어 100점이었더라면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0점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문학 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원을 받게 되는,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문학가가 돼야 되는 길이 열 수도 있거든요. 지금 4번분이 저는 문학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생뚱맞은 곳에 제가 도착한 듯한, 코 깬 듯한 느낌이에요 라고 들으신다면,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나의 행운인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때로는 이렇게 운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 시간 동안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길을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던지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부산이 아니라 생뚱맞은 곳에 도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4번분한테는 부산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운이라는 건 생뚱맞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알아달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꾸준히 함을 통해 가지고 생각되는, 좀 예상되는 결과가 있죠? 그 이상이 실제로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가보셔도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운 카드를 보시면은 꽃의 영혼 카드가 뽑혀져 있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섬세하고 어린아이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서 사람 마음이 실제로 그렇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지금은 좀 그만두고 싶은 그 감정이 잘 되고 나면 내가 정말 이득인, 내 몫이 아닌 것까지 선물 받으면서 좋은 기회, 좋은 행운까지 누리게 된다면 기뻐지거든요. 좋아지게 돼요. 내가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별로인 걸 통해 가지고 좋은 성취를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그걸 내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감정 자체가 나의 행운이다라고 읽어주고 있어서 이걸 다시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 눈에는 좀 읽히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질리는 거, 좀 그만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는 거, 그게 또 다른 행운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만간 4번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경쟁자들은 내가 물리치지 않더라도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에게 다 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실까요? 아마 4번분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자체가 이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 꾸준히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네 번째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